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 급기야 울먹하는 상황 가져왔어요. 이 핵심은 진짜 그거 다른 게 없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 당한 거 있었죠. 통역병 선발에 지금도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통역병 선발하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통역병 선발은 뺑뺑이 추첨을 하면 안 되죠. 잘할 사람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대 배치는 그냥 뺑뺑이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뺑뺑이라는 게 나 이런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뺑뺑이로 갔죠.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다. 뺑뺑이 기준이 있다. 1등부터 100등까지를 골고루 섞어놓고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도 반 배치할 때 어떻게 해요? 1, 2, 3, 4, 5 반까지 있다면 1, 2, 3, 4, 5등 그 5등 그 다음에 6등 한 반에 넣고 7, 8, 90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적 평균을 이게 뺑뺑이에요. 아니 무조건 뺑뺑이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떻게 반에 학력 차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도 뺑뺑이 그렇게 돌리죠. 어느 학교에 대고 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거기 뺑뺑이야. 용산 자대 배치는 그렇다고 쳐. 근데 통역병 선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뺑뺑이 돌리면 안 되지. 왜? 잘할 사람을 뽑아야지 훨씬 더 그렇죠. 올림픽에 잘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은 그거야. 추미애 장관 아들은 스포츠 행정 외국에 유학까지 했기 때문에 영국 유학까지 했으면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 충분히 될 거고 그쪽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거고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만약에 선발했다면 무조건 뽑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을 뽑기 싫어서 뺑뺑이 돌렸다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추미애 장관 아들로 태어난 게 무슨 죄 지은 겁니까? 아니, 너무 불쌍해 진짜. 오늘 대정부 그렇고.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다고. 아 진짜 너무 아니 그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뭐 나경원 아들내미나 뭐 저기 황교안 아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실력 키운 사람들인데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게 뭐 큰 대단한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물고 뜯습니까? 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그 당사자 그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니까. 아니, 아버지 엄마하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뒀으면 그 덕 보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운이 없는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 인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성취한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야당은 이런 게 그 청년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이 불법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물고 뜯으면 그걸 바라보는 청년들은 그럼 좋아할까요, 과연? 저는 예. 이게 우리가 조국 때 한번 겪어봤으면 이번 사건과 조국 사건의 다른 점은 중간에 사이로 총선이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80석 만들어준 효과를 우리는 계속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어떻게 할지를 보여달라고. 오늘만 해도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어떤 장관의 사생활을 캐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의 거기에만 포커스가 됐고 웃기는 거는 윤재욱 의원인가?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아프면 부대에 나와서 아프다는 걸 설명을 하고 다시 휴가를 맞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예. 거기 그런데다가 무릎을 다친 것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수술한 상황에선 제가 무릎 다쳐서 휠체어를 타봐서 안다니까요. 절대 이걸 무릎을 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침이 없으면은 이걸 휠체어로 끌 수가 그러네. 없어요. 다리를 반듯하게 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그래서 누워서 가거나 할 수밖에 없고 차를 앰뷸런스 탈 타야 수도 되네.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핵심이 계속 팩트 체크가 되면서 결국에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여당 당대표이던 추미애 장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건 그거 물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청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원실에 전화하는 게 어떻게? 아니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 그랬어요. 오. 추미애 장관이. 아. 그러면 이 사건은 완전 일단락 된 거라고 보는 게 그 추미애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는 것이 팩트로 나오자면 바로 사퇴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정치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발언이라고. 국방부 민원실 내가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럼 뭐야? 추미애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만 이제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었다고. 그래도 직접 전화하는 건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엄마가 전화한 건데 추미애 장관이 청탁을 할 생각이었으면 국방부 장관이나 그렇죠. 국방위원장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민원실에 엄마예요라고 전화를 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근데 그 전화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가 아니라 정권에 위험을 준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 자체로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이 그 주장하는 그 전제 조건들을 보면 그러니까 군대의 기본 중에 기본을 완전히 깡그리 개무시하고 있어요. 군에서 지휘관의 제1 임무는요 전투력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라는 건 뭐냐? 병사와 장비들을 잘 관리하는 건데 병사들은 위생과 보급이란 말이에요. 위생과 보급의 목적은 건강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생과 보급으로도 안 되는 병이 나서 이 사람의 전투력이 훼손됐어. 그러면 이 사람의 전투력을 최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복구시키는 게 지휘관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력을 복구시키는 방법으로서 군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지휘관이 자기 재량을 발휘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던 것 뿐인데 이제 와서 그게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서씨의 휴가가 불법이라면 그 당시 지휘관들도 싹 다 문책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계산을 하고 좀 던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추미애이기 때문에 규정에도 없는 휴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가 언론에 선동이 됐던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팩트가 하나 나왔지. 뭐가 있냐면 병가도 규정한 대로 썼고 그래서 그 병가가 부족해서 자기 개인 휴가를 땡겨 쓴 거예요. 그 논리 중에 재밌는 게 있는 거지. 실제로 개인한테 부여된 휴가는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못 써. 근데 실제로 오늘 그 국회에서 나왔던 김종민 의원의 발언인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군대에 들어가면 또는 카투샤에서 사용하는 휴가 중에 병가 규정되어 있는 거 썼고 개인 휴가도 썼는데 문제는 그 외에 휴가가 없는 게 아니잖아. 네. 어떤 거? 포상휴가. 위로휴가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다 포상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포상휴가 보통 한 막 3박 4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추미애 장관 아들만 평균에 30%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또 역차별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역차별. 이게 병가를 빼고 나서 일반적으로 평균 54일의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 포상휴가 빼고요. 그런데 지금 서일병 같은 경우에는 39일을 사용했어요. 그럼 남들만큼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했다라면은 무슨 난리가 났겠냐 이거예요. 남들보다도 훨씬 덜 적게 썼다. 사용을 한 상태거든요. 저도 사실 나올 때까지 포상휴가를 군대에서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한 15일 정도를 사용도 못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 포상휴가를 이 사람이 지금 이 서일병이라는 이분이 나중에 시니어도 됐었기 때문에 분대장이죠. 분대장 원래 포상휴가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붙이게 되면은 60일 넘게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39일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적게 사용한 거를 뭐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특혜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 사건은 정말 황당 그 자체 사건이거든요. 특혜라는 게 없어. 더군다나 포상휴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은 뽑힐 가능성이 높았던 통역봉 선발은 일부러 추첨해버리고 예. 추미애 장관 아들은 남들이 다 가는 포상휴가 평균에 30%밖에 못 갔어. 여기 특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특혜로 몰기에 너무 좋은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야당과 언론이 합세해가지고 똑같이 총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계속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조국 때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진짜 화를 내야 될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추미애를 공격하는 그거라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아니 박덕흠 주호영이 당시 지난 정권의 부동산 3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손들어서 찬성하고 수십억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더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추미애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를 왜 우리가 계속해서 동조를 해야 되냐고. 거기에다가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박덕흠 주호영 같은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망쳐놨는지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추가 휴가를 연장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다니까요. 이게 국력의 낭비죠. 조국 장관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건 털기 위해서 검찰이 100군데 압색하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 태산 명동 서일필 이런 거죠. 그 군대 이슈로 생각나는 게 이제 황교안 아들내미가 정말 그거는 하늘을 움직인 건데,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 이슈를 잡고 있는 게 휴가증 문제잖아요. 휴가증 휴가 허락한 과정이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 이걸 가지고 물건 늘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아들은 그 광주에서 대구로 지금 그 근무지를 바꿔줬잖아요. 이거는 그 대한민국 국민 일반 시민으로 치면 본적지를 바꿔준 거예요. 그치? 본적지를 바꾸는 건 그냥 근데 바꿔주셔야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발. 그러니까 그 황교안은 그런 짓을 했다고. 지 애비는 두드러기로 군대 안 가고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렇지만 아들은 전주에서 대구로 빼와버려. 지 근무지로 데리고 와버려. 전주였구나, 광주가. 근데 사람들이 대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내 친구 중에 대구로 그렇게 아빠 힘으로 빠진 애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면회를 가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거기 그런 부대가 있어요. 군복 입은 글로 간 거예요. 군복 입은 민간인. 군복만 입고 있고. 그러니까 황교안 아들은요 그렇게 네. 대구로 불러 올려가지고 PC병 했어요. PC병. 그런 보직 없을걸? 게임하는 병이야? 근데 군대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부여되는 자기 주특기가 있는데 맞아요. 쓰기 나름으로는 예를 들면 창고병 없어요. 그런 보직이 없어. 뭐 먹공병, 보일러병. 뭐 보일러병, 뭐 그 보직이 없어 그런 거. 보일러병 없어 그런 거. PC병이라고 뭐 지들끼리 만들어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제 같은 동기 중에서 취사병을 하던 놈이 있었어요. 이렇게 뚱뚱한 애입니다. 얘가 이제 농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갖고 지금 이 서일병하고 똑같은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밖에서 30일 다 사용했고요. 돌아와서 반년 동안 그냥 내무반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얘는 뭐야 도대체?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국회에서 저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할 게 아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걸로 질의하는 게 문제가, 물론 지들이 말은 뭐 정의를 세우고 법무부 장관에 그 자리에 있으면 되네 안 되네 하지만 추미애의 다른 상징성은 뭐예요? 지금 검찰개혁에 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런 짓거리 하면 지금 차라리 추미애 장관한테 검찰 중간 인사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해가 돼. 그렇지. 미친놈들이지 그냥.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이죠. SBS가 그 주말에 보도한 것 중에 국방부 자료 당정 협의로 작성했다 하면 보도를 냈거든요. SBS는 진짜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우린 논두렁식의 기억이 있다니까. 그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라는 거래요. 여당하고 행정부하고 당정협의를 그 상임위별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련된 건을 논의한 적이 없는데 SBS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지금 국방부가 발표하고 있는 자료는 민주당의 조정에 의해서 발표되어 있는 건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철퇴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BS 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지겹다니까요. 이거 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유튜브도 뚜루뚜루 패면서 공영방송이라고 못 팼는 겁니까? 황희 의원이 국방이 간사하여서 그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추 장관 브리핑을 위해서 당정 협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런 적 없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SBS 이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안 된다고요. 답답해 죽겠네 이게 진짜. 뭐 국방부든 뭐 산업부든 그런 그 정부 부처가 국회의원 한마디면은 아이고 영감님 예 막 그렇게 구심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옛날 쌍팔년도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자료 요청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무슨 법 때문에 안 되고 막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법률 가지고 또 싸워야지 근근히 자료 하나씩 받아내고 이러거든요. 옛날처럼 국회의원 한마디로 그냥 전화 한마디 뭐 국회의원이 이야기 안 해도 보좌관이 그냥 눈치만 줘도 알아서 기고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SBS 이 보도는 쌍팔년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당이 뭐라고 하면 국방부고 뭐고 다 그냥 알아서 설설 기고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죄다 지금 뇌피셜로 지금 계속 가는 건데
현 일병, 병장 뭐 얘 문제에서부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취재를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취재를 한 번만 해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당직 사병이 있으면 당직 사관이 있고 당직 사관이 있으면 당직 사령이 있어요. 그럼 당직 사병이 뭐라고 말을 했으면 당직 사관과 사령을 찾아서 그냥 한 번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국방부하고 지금 여기서 협의한 내용이 같다 다르다 공교롭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점에 SBS 보도가 나온 거냐면 국방부에서는 규정 등을 들어서 별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에 SBS가 딱 그 공신력을 깨버리는 거지. 민주당 오다 받아서 발표한 거 아니야? 요 뉘앙스 주려고 했던 건데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국방부 대표는 지금 언론적으로 답할 수 없다. 이거 곤란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국방부의 발표가 민주당의 오다를 받아서 추미애 장관 감싸기로 나온 게 아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국방부하고 민주당이 서로 협의 끝에 그 자료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한 거 이거 바로 법적 조치해야 되는 거죠. 증거 내놔봐라. SBS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중요한 시점마다 공정한 언론 지적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민주당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